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유진환 교수입니다. 제 주어진 50분을 강의나 세미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좀 가능하면 저도 어려운 얘기지만 즐겁고 쉽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허심탄회하게 저랑 Q&A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다가 이쪽에 편하게 좀 올려서 당산 앞에서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하십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이라기보다 사실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위기는 기회의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50분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크리에이티브의 팁들을 좀 활용하는 힌트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짧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제가 현업에 있는 동안 저는 2012년에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 오기 전에까지 21년 동안 하나그룹의 광고회사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할 수 있는 학교 전 페이지와 뒷 페이지 두 페이지를 가지고 소개를 간략히 드립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하나그룹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만드는 작업에서 제가 팀장으로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이전에는 그 H 이렇게 번개 마크 비슷하게 돼 있었죠. 이 로고가 바뀐 지 한 10년 됐습니다. 대부분 그룹들이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한 10년 내외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하나그룹 로고도 아마 조만간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디 있습니까? 비락식혜. 요즘 비락식혜 많이 드시죠? 제 연구실에도 많이 있는데 비락식혜가 1996년도쯤 나왔습니다. 이때 식혜가 나올 때 음료 대기업인 혜태나 롯데에서 식혜를 어떻게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가? 이거는 기업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학이랑 비슷하죠. 위기다. 비락에서 식혜를 만들면 아마 비락이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명절날 가면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바가지로 떠드는 게 식혜였거든요. 비락에서 한국맛 좋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 진행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대박을 치니까 또 자존심도 없이 혜태에서도 큰집 식혜라는 식혜가 나왔고요. 롯데에서도 잔치집이라고 나왔고 가평 식혜도 나오고 식혜가 한 100여 개 정도 우후죽순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슈퍼에 가시면 비락식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또 좋아하시는 빙그레 투게더, 동원 참치 김치 양반김. 저는 이 참치 김치 양반김을 지금도 입에 이렇게 익숙하게 달리는 것은 참치 김은 그렇다 치고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90년대 초반은 김치를 사 먹는다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김치를 안 담그고 사서 먹는다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친정에서 뭐 배웠냐고 이렇게 혼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치가 사 먹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사 먹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죠. 이러한 한 페이지에 제 21년이 담다 보니까 꼴랑 요거 한 페이지에 제 경력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 와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한 해에 한 권 정도의 제 전문 분야에서의 전공 서적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카피라이터나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창의성 관련된 책들을 쭉 정리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슬로건 창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저는 이 상이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학교 오던 해에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사회과학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이 됐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은 현재 이제 집필 완료해서 올 여름 방학 때 정도 나와서 이 책은 제가 한 7년 정도 작업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조금 소개하겠지만 이 로쿠꺼라는 책인데 뭐 이거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뭐 이런 형태로 안에도 이렇게 짧은 글과 재미있는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글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글자를 거꾸로 해도 의미가 매우 달라지는 창의적인 언어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살 캠페인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역경 같은 것들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하고, 또 행동이라는 거, 행동은 혼자 움직이는 거거든요. 행동을 거꾸로 하면 동행이 됩니다. 근데 행동과 동행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접대 요즘 뭐 접대 문화 없지만 접대를 거꾸로 하면 또 대접이거든요. 근데 접대와 대접은 매우 다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또 뭐 저는 이제 대구 온 지 한 11년째 돼서 대구 사투리를 제가 쓰면 학생들이 너무 웃어요. 이게 뭐 노와 나도 구분을 못 하고 밥 먹었나 이래야 되는데 밥 먹었노 그러면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근데 왜 노고 왜 난지 학생들 잘 모르는데, 대구 사투리도 내 힘들다 하시잖아요. 내 힘들다. 그걸 거꾸로 하시면요, 다들 힘내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썼는데 오늘 제가 한 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지만 저한테 눈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막 쏴주시거나 아니면 제 마지막 장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그 사이에 좀 창의적이 되셔서 그 질문을 손을 들고 좀 맞히시는 분들은 뭐 편안한 이 재미있는 책을 여러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들은 좀 이렇게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뭐 광고 관련된 학회가 전국에 뭐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광고 PR 실학회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현업 근무 경력이 있는 광고공학 교수들이 하는 거고요. 어제 제가 그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거기 부위원장님 오시고 자리도 참석했었는데, 저출산 관련된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금 대학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 시기이지만 이 시기가 사실은 창의성, 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뭐 해피한 미래가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특강을 했던 곳들인데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강은 뭐 방송국 PD나 광고홍보학과나 광고회사나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서울의 가톨릭 성모병원 의사분들도 호텔에서 이런 그 인터뷰처럼 서울의 힐튼 호텔에서 공부방 모임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특강을 해달라고 의사분들도 얘기하시고요.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들, 석박사분들도 공교육,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의 창의성 관련된 것들, 또 기상청, 우정사업본부 이런 분들도 창의성이 필요하다 해서 요즘 많은 부분에서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젤리를 띄워놨는데요. 이런 그 대강이나 또 공무원, 또 그 중에 가장 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주 인물이 이 교수님들이거든요. 대학에 계신 분들. 절대 웃지도 않으시고 뭘 시켜도 잘 하지도 않으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요. 그 손. 네.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조금 눌러보세요. 머리가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네? 머리가 딱딱하시죠? 저 머리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머리가 좀 물렁물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얼마나 알고 계신지 큰 소리로 한번. 솔까말은 매우 기초적인 건데 솔까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솔까말?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젊으신 것 같은데. 솔까말, 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솔까말이라고 얘기하고요. 김피탕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어요? 뭐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김치, 피자, 탕수육을 요즘에 같이 먹는 데입니다. 김피탕을 파는 데가 있대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고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들 갑툭튀라고 얘기하고, 간장쫑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장쫑지. 간장쫑지, 이거 간장쫑지잖아요. 어떤 애들을 간장쫑지라고 하냐면 속이 좁은 애들. 예. 교수님도 간장쫑지 같은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 학생들이 저 교수님 간장쫑지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넓은 분들을 세수대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간장쫑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학생들이 알던데요. 알잘 딱갈센. 요즘에 그 지구오락실에 미미라는 친구가 많이 쓰는 거죠. 학생이 뭐 이렇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알잘 딱갈센 이렇게 5마디만 하시면 돼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예, 이게 알잘 딱갈센입니다. 분까기. 분까기. 모르세요? 여기 조교신데, 제일 젊으신데. 분까기. 붕어 깍두기거든요. 붕어 깍두기. 붕 뜬 깍두기, 붕어 깍두기인데, 우리 깍두기 뭐예요? 그냥 붙여주는 거잖아요. 존재감 없는 애들. 그러니까 붕 뜬 깍두기는 존재감 없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애들을 분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 놀릴 때 분깍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몸법안부. 매우 좋은 말입니다. 몸법안부. 오늘 여러분들 워크숍 시작돼서 2박 3일 하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몸이 뻐근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뿌듯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헬스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기분이에요. 야근을 할 때 뭐가 결과물이 나오면 몸은 뻐근한데 마음이 뿌듯할 때, 이때 몸법안부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학생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쓰셔도 되고요. 저한테 저작권료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자, 술세권, 수세권은 아시죠? 스타벅스. 술세권은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라이라이는 골프 용어인데요. 뭐 내일 주말에 골프 약속 있으시면 라이라이 한번 써보세요. 그린에 올라갔을 때 라이가 잘 안 보이는데 거꾸로 보이는 라이가 있어요. 오르막인데 내리막 같은. 그 앞에 라이는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뒤에 라이는 이 경사라는 뜻이거든요. 포노사피엔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 포노사피엔스입니다. 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 또 빈스윙, 이 빈스윙이 그냥 이렇게 클럽 안 드는 빈스윙을 빈스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새벽 골프에 빈속에 왔을 때 스윙을 빈스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바닐라 컨텐츠라는 얘기 저희 광고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바닐라는 딸기 맛도 아니고 초코 맛도 아니고 좀 밍숭밍숭 맛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쓰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컨텐츠를 만드실 때 별로 임팩트 없는 컨텐츠를 바닐라 컨텐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문현답은 제가 또 만든 신조어인데요. 제 연구실에 크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인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창의성도 필요하고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몰입도 필요하시지만 사실은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나 주변에 풀 수 있는 해답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Y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창의적이어야 하고 왜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빼서 창의성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가. 광고의 뭐 아버지라고 하는 미국의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분은 와투세이를 되게 강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중요하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왓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또 오길비의 친구인 윌리엄 빌 본 바흐라는 분은 하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향후에 뭐 미팅이나 회의를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는 왓이나 하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Y에 대한 성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왜 학생들은 입학을 안 하는가? 왜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되는가? 왜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하는가? 이 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녀분들 중에 입시생들 계시지 거죠.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 아빠 오늘 저녁에 저랑 맥주 한잔 해요.
그러면 매우 심각한 얘기거든요. 고3 학생이 아빠 맥주 한잔 해요. 갔더니 고3 학생이 아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우를 물어본다면 그 학생은 매우 긍정적인 학생인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딸이 아빠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암기 과목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이건 와시거든요. 매우 훌륭한 딸이죠. 아들이고. 근데 입시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고3짜리 아들놈이 와서 아빠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공부는 왜 해야 돼요? 그 왜에 대한 부분을 좀 성찰을 잘 해보시면 해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첫 챕터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학이 위기인데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창의성이 뭐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회사들이 오늘 아침도 뭐 제가 다행히 강의가 30분 뒤에 열렸다고 제가 생각하는 3시보다 30분 늦어져서 매우 이제 좀 다행히 빡빡하게 왔는데요. 오전에 종근당이라는 기업에 갔다가 왔거든요. 제약회사들도 창의성이 별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제약회사도 어떻게 창의성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고 행복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일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창의성이 솔루션을 줍니다. 창의성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이 생기면서 창의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죠. 경쟁. 전문대 경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있는 계명대학교도 대구는 뭐 그나마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일반적인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 환경입니다만 이미 대학이 많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담과 이브 이후에 남자든 여자든 복수가 생기게 되면서 그 복수인 개체들은 만약에 남자가 둘이고 이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두 아담과 아담 2는 이 이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생기거든요. 이미 자동차도 수입차 경쟁자, 국산차 경쟁하고 있고 대학도 경쟁하고 있고 학생들도 경쟁하는 거고요. 취업도 경쟁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기업도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가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창의성은 불편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뭐가 불편할 때 아이디어를 자꾸 냅니다. 자, 용돈이 떨어졌어. 그런데 용돈을 좀 더 받고 싶으면 아이디어를 막 궁리합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용돈을 주지? 이거죠. 가출을 했어요. 배고픈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필요성이 생기냐면 어떻게 변명을 해야 아빠한테 덜 혼나지? 이런 불편. 그래서 창이 생겨서 방패가 나오고 처음에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요즘 또 드론 나오고 이런 시대죠. 또 요즘 뭐 챗 GPT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 얘기는 길게 할 수 없긴 하지만 저는 뭐 챗 GPT가 그냥 다녀가는 가을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업무했던 것이 카피라이터이기 때문에 카피를 쓰는 1991년도에 저는 막 야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 10년 후쯤 되면 컴퓨터가 카피 광고 문안을 써주지 않을까? 그 10년 후가 서기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챗 GPT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23년이나 지금 지각을 한 건데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실한 글 쓰는 도구예요. 성실한 걸. 논문도 성실하게 써주지만 여러분들 챗 GPT가 쓴 논문 가지고 석박사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고. 챗 GPT가 계명대 광고 카피를 써줄 수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200개, 300개 써주지만 결국은 그중에 선택을 하거나 가장 좋은 카피는
카피라이터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창의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학에서 이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기능에서 탈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 그러니까 우리 대학, 계명문화대학 하면 우리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어디로 탈피하게 하냐면 밸류로 탈피하게 하는 밸류. 저는 이 사이에 하나를 넣는데요. 기능은 팩트예요. 팩트, 사실. 가지고 있는.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뭐 그 대학이 딱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는 뭐 판단에 따르지만, 그리고 국내에서 예를 서울대학교 그러면 기능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데, 또는 의대 그러면 의대가 미달될 일은 향후에 뭐 1, 20년 안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이 좋으면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기능이 좋은 제품만 있습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하면 1등만 잘 팔려서는 안 되고 2등도 팔려야 되고 98등도 팔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 사이에 기능과 가치 사이에 베네핏이 있거든요. 혜택.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러면 우리 대학이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또 뭐 많이 고민하셔서 여러 혜택들이 좀 나오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지금 역부족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밸류를 찾는 겁니다. 우리 대학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밸류는 앞서 페이지에 얘기한 필요에서 나와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에서 그 밸류를 잘 찾아주면 그 밸류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팩트하고는 무관한 가치를 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뭐 많이 쓰시는 말씀입니다만 베스트는 하나죠. 1등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밸류는 하나가 아닙니다. 100명이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장남도 계시고 막내딸도 계시고 둘째 셋째도 계시잖아요. 다 각자마다 귀여움받는, 각자마다 가정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이런 밸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학이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 위기를 한번 현타라고 하죠. 한번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학은 위험과 기회라는 줄다리기 위에 서 있다. 그냥 위험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을 잘 헤쳐나가시면 매우 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공모전 중에 코삭이라는 공모전이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에 이제 광고 총연합회라는 데서 하고 상금이 1,000만 원이고 장관상까지 주는, 그리고 취업이 되는, 서울의 메이저 광고 취업이 되는, 뭐 제주대학부터 진짜 서울의 서울대 한양대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면담을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엄청 어려운 주제일수록 엄청 너에겐 기회다. 왜? 모든 대학생들이 지금 이 숙제를 잘 못 풀고 있거든. 그래서 교수님하고 너하고 잘 스터디를 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면 이 경쟁률은 1000대 1이 아니고 100대 1이 되고 10대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것일수록 희열, 그것을 풀어나가는 희열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기는 사실은 위기로만 접어들 것이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학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많은 포지티브한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요 페이퍼는 이제 잘 아시죠? 비틀즈라는 멤버인데 제 연구실에 이 비틀즈 사진하고 이 문안이 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맥카트니에게는 존 레논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예스터데이나 헤이즈나 이런 곡들이 나올 때 맥카트니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4명의 멤버가 매우 사이가 좋았을 것 같지만 맥카트니와 존 레논은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맥카트니가 이런 음악 어때 하면 존 레논은 그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명곡들은 레논과 맥카트니의 쟁쟁한 의견 차이, 경쟁 이런 것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페이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존 레논이면 여러분들의 맥카트니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을 저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든 총장님이든 교무처장님이든 또 실무팀장님이든 밑에 사원이든 본인의 의견에 존 레논 같은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꼭 곁에 두고 참고해야 되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길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길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하나죠. 수학. 근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대학마다 그 솔루션은 다르기 때문에 꼭 하나의 정답을 찾는 작업이다라고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대학도 똑같은 문제는 없다. 똑같은 문제 환경은 없다.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터디에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스터디하시고 창의성 강의를 들으시고 각자 대학에 돌아가셔서 자기 대학의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광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본 것들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모두 봤는데 그 안에서 이게 해결책이구나라고 못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근하고 책을 뒤지고 보고서를 쓰고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학생들을 만나보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다른 학교를 한번 가보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인 같은 분들이에요. 시인 같은 분들이 지금 여름에 대구에 와서 더운 막 36도, 37도에 김광석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시인은 더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뭐 가을의 이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제 수업에서 제 창의성 수업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아이디어 발상법 수업을. 제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에서 연상되는 너의 단어는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코끼리. 코끼리에서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겁습니다. 또는 이만기. 무겁잖아요. 그러면 A학점 못 받습니다. 그냥 100점 만점에 한 30점, 40점. 그런데 어느 학생이 코끼리 했더니 교수님 낙엽이요. 젖은 낙엽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젖은 낙엽. 젖은 낙엽은 막 쓸어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끼리를 옮기기 어려운 것이 마치 낙엽 한 장이지만 젖은 낙엽이 아스팔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빗자루를 쓸어도 잘 안 쓸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낙엽은 매우 가벼운 건데 코끼리는 매우 무거운 것이잖아요. 이 간격이 넓은 데 안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의성은 이론이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매우 쉽고 행복하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해서 가치로 넘어가는 그런 작업이 이제 창의성이 중요한데요. 이론적인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성모병원 의사님들, 기상청 분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아주 창의성이 쉬운 사례, 창의성이 얼마나 문제를 위기에서 행복한 솔루션으로 바꿔주는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단 1990 몇 년도 일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데는 대구처럼 사과 농사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아오모리현에 1997년도인가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수학을 앞둔 사과가 태풍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를 대학에 못 보내는 상황. 아오모리현 자체가 그냥 멘붕에 빠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침울해 있는데 어느 젊은 친구 하나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회관 같은데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어르신 제가 어제 자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뭐 빨리 얘기해봐. 죽겠어 지금 힘들어. 자, 우리 사과 다 떨어졌잖아요. 사과가 10,000송이가 있는데 9,000송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야. 근데 한 송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송이 중에 지금 천송이가 아직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이 안 떨어진 사과를 합격 사과라고 붙여서 팔면 어떨까요? 합격 사과. 왜? 대학은 붙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9천송이가 떨어졌는데 그 태풍 속에서도 붙어 있는 천송이면 얼마나 경쟁력이 센 사과입니까? 이 사과를 이마트에서 합격 사과라고 붙여서 하나에 1,000원 팔던 거를 하나에 10,000원에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똔똔이잖아요. 자, 요번에 입시가 있죠. 혹시 입시생 두고 계신 학부모 계십니까? 이게 예상했던 겁니다. 아무도 손 안 드는. 그래도 저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드셔야 빨리 끝나는데. 입시생 또는 취업준비생 집안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위기를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죠? 이 위기를. 입시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2학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진짜 폭우에 안 떨어진 사과 입증, 이 사과가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입니다. 하나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모님들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겁니다. 한 10개 살 겁니다. 10개 사서 지금부터 깎여 먹이고요. 도시락 싸줄 때 이게 합격 사과에 안 떨어졌대. 시험 보는 애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10,000원이면 당연히 삽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도전해 보면 10만 원이면 어떨까요? 대구에서 진짜 안 떨어진, 폭풍이 안 떨어진 사과인데 진짜 탐스러운 게 10만 원이야. 원래는 1,000원이었어. 근데 다음 주가 입시야. 우리 남편이 어디 변호사 시험이야. 살까요? 안 살까요? 10만 원. 끄덕끄덕 하시죠? 삽니다. 저 같아도 삽니다. 자, 그러면 팔아서 1,000억 수익을 내야 되는데, 1,000억 너무 많은가요? 팔아서 1억 원 수익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에 팔면요 다 떨어졌는데 1억이 아니고 10억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실제 수익을 창출했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합격 사과라고 찍어서 팔았어요. 실제로. 자, 이거는 광고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넘버2 회사입니다. 그런데 넘버2가 마켓시어가 넘버1이 허츠라는 회사인데 여기 60% 여기 40% 이게 아니고요. 허츠가 압도적으로 60몇 %를 가지고 있고 2등부터 5등까지는 그냥 존재감 없는 그중에 2등이 에이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팩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팩트로는 경쟁이 안 되죠. 이 렌터카 회사라는 거는 주유소나 똑같아요. 자동차가 똑같기 때문에요. 지점이 많은 게 경쟁력입니다. 저는 SOL 광고도 이제 현업에서 해봤는데 아무리 기름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유소 우리는 그 폴대라고 하거든요. 주 넣는 호스. 호스 숫자가 그냥 마켓시어 숫자입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렌터카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에서 광고를 우리는 그냥 2등입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 2등입니다. 소비자도 이게 무슨 소리지? 2등? 2등을 우리가 왜 가지?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카피를 합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직원이 한 2만 명 있습니다. 당신이 2등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2등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등은 너무너무 아시다시피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2등 회사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처자식이 망하고 등록금은 못 댑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까요? 대충 일할까요? 1등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1등보다 90도 더 인사하고요. 1등이 빌려주는 차보다 재떨이까지 타이어까지 깨끗하게 닦아서 빌려드립니다.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등 갈 필요 있나? 얘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데 차는 똑같은데. 그래서 2등이 1등에 범접한 마켓시어로 올라간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대고 전문대마다 또 레벨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1등이고 2등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넘을 수 있는 컨셉이나 창의적 키워드는 탈출구는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여기 제 또래 분들도 좀 저희 비슷비슷한 형아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환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구멍가게 가면 콜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다가 있었거든요. 칠성 사이다. 근데 어느 날 오렌지색이랑 음료가 왔는데 그 음료를 세워놓으면요. 문제는 하루 지나면 입자가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밑에 가루가 있고 위에는 막걸리처럼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량식품 같잖아요.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TV CF 나온 광고가 흔들어 주세요 광고였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막 삼바 춤추는 여성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재미있게 환타를 흔들어 먹는 그런 광고가 나왔거든요. 재미있으니까 그걸 극복을 했죠. 환타가 잘 팔렸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이효리 나와서 소주도 흔들어 먹고 이런 광고들도 있었죠. 스낵면도 의미가 있죠. 지금 라면 브랜드 200개 넘고요. 여기서부터 쭉 하나씩 대라고 해도 분명히 안 겹치고 나옵니다. 제가 수업 때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데요. 보통 라면 하면 삼양라면, 신라면 뭐 이런 몇 개, 한 5개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스낵면이라는 라면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눈 가리고 브라인드 테스트로 라면을 먹게 하고 라면 국물에 밥을 먹게 했더니 스낵면 라면 국물이 가장 맛있다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오뚜기에서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는 컨셉을 찾아냈거든요. 스낵면은 밥 말아 먹을 때 딱 떠오르는 넘버원 브랜드가 됐어요. 우리 남학생들은 라면 하나 부족하거든요. 항상 밥 말아 먹는데. 또 현업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인데 안나 노르비스트라고 그 덴마크인가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이 친구가 우승을 했는데요. DHL로 우승 트로피가 배달이 됐는데 우승 트로피가 10조각이 산산조각이 나서 배달이 됐어요. 유리가. 어떻겠습니까? 박인비가 우승을 했는데 트로피가 조각이 나갖고 택배 과정에서 안나가 뚜껑이 열렸겠죠. 그런데 잠시 뚜껑이 열렸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참 창의적이죠. 조각이 10개인데 그동안 내가 골프 치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을 떠올렸대요. 중학교 때 나를 발굴해 줬던 선생님, 나한테 프로 레슨비를 보태줬던 큰아버지, 또 우리 캐디, 그다음 우리 소속사 사장님, 내 매니저,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한 조각씩 레터를 써서 10명한테 보냈대요. 너무 고마워서 내 트로피의 조각을 하나씩 나눠 갖겠다. 자, 트로피가 10개가 된 거예요. 10개. 그 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박인비 친분이 있는데 박인비가 트로피 밑둥가리를 줬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보로 은행에 금고에 탁 넣어놓죠. 액자에서. 그리고 새 트로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LPGA에 다시 보내줬겠죠. 자,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새로운 트로피는 받고 창의적이라는 생각은 창의적인 선수라는 어떤 닉네임도 받죠. 자, 창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카소나 백남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부인한테 핑계 댈 때 술 먹고 들어왔는데 또는 외박했는데 부인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늦게 들어간 이런 얘기 할 때, 또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할 때, 저는 짜파게티나 라면 끓일 때 레시피대로 안 하거든요. 막 이것저것 해봅니다. 거기에 더 맛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 피맥, 치맥, 아까 뭐 김치 뭐 김탕 뭐 이런 거 만드는 우리 민족이죠. 수류탄주, 소맥. 또 골프 가보면 또 이 하는 경기하는 시스템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속에 다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너무 어려운 창의성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생활 속에 창의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입시사과 뭐 이런 것들이나 안나 노르비스트의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처럼 우리 주변의 위기 환경들도 충분히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저는 앞서 제 책에서 소개해드린 이것은 뭐 제 책에 대한 뭐 홍보도 아니고요. 제 책은 뭐 충분히 지금 열심히 팔리고 있고 그냥 그 책 자체가 제 창의성 사고의 가장 베이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사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광고 20년 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거꾸로 생각해라 이거거든요.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쉬울 것 같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쓰다 보면 내 입장에서 씁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과 포함해서 다른 과 학생들까지 면담이 160명이 왔다 갔습니다. 한 학기에. 저희는 면담 기록을 개명대 인스타에 다 올려야 되거든요. 인트라 시스템에. 160명이 왔다 갔는데 아무리 바빠도 30분 이상은 제가 면담해 주고요. 중증인 학생들은 2시간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보면 매우 제가
시련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4년 동안 가르쳤는데 자기소개서를 자기 입장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뽑는 사람 입장에 쓰지 않고. 이거 로쿠꺼 생각인데 로쿠꺼 생각을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저는 하우에 대한 생각을 관점이거든요. 에이밍을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 사진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식품회사 광고 사진인데요. 사자가 이 사냥감 아닙니까? 사냥감? 근데 사자가 호수처럼 총을 들고 어딜 겨누고 있죠. 베테랑 사냥꾼은 사냥감의 관점에서 사냥을 한답니다. 총을 그냥 뛰는 사슴한테 쏘는 것이 아니고요. 사슴이 지금 뛰어서 내 화살이 날아갈 때 사슴은 몇 메타 정도 앞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다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그럼 사슴이 맞죠. 그러니까 사슴이 어디로 뛸 것인가. 뒤로 뛸 것 같아? 앞으로 뛸 것 같아? 넘어갈 것 같아? 자,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학교 진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우리 타겟,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뛸 것인가. 학생들을 우리가 먹잇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객과 타겟들이 앞으로 어디를 뛸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략도 나와야 되고 실행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하기입니다. 시소죠, 시소. 시소를 혼자 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상대가 올라가는 거고요. 자기를 낮춰서 고객을 올려주면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사는 겁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로쿠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만 수백 가지 중에 이게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는요. 이거 한 3, 40개 나올까? 자다가도 메모하고 공강시간 연구소에 메모하고 했더니 한 4, 5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단순히 거꾸로 할 수 있는 말들은 많죠. 의자 거꾸로 하면 자의죠. 근데 의자와 자의를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이크 거꾸로 하면 크임하잖아요. 크임하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창의성이 아니고 진짜 말을 관점만 바꿨는데 매우 다른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동과 동행은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행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과의 동행, 우리 전문대 협의체 간의 동행, 4년제 대학 간의 동행, 또는 대한민국 모든 교육기관 간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지 독자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경력을 거꾸로 하면 역경이 되고요. 분칠. 이거 저도 집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디 나가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찍어 바르는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찍어 발라도 별로 안 예뻐져.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오래 안 찍어 발라도 예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바르고 그래? 7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전 분칠은 7분만. 이게 우리 집의 루틴입니다. 외출할 때 너 분칠은 사모님 분칠은 7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대접과 접대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행위입니다. 술 얻어먹는 행위인데요. 대접은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접대는 뭡니까?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받는 사람도 깨름직하죠. 그리고 이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써서 뭘 얻어먹어야 되고 주는 만큼 뭘 얻어먹은 만큼 내가 뭘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비슷한 거죠. 조건이 붙으면 술자리에 조건이 붙으면 포항 물에도 건조하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물에도 건조해집니다. 술자리는 그냥 술자리로. 또 꽃들을 거꾸로 하면 들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 한번 이걸 올렸더니 부산의 어느 지역의 교수님이 부산 사투리로 교수님, 들꽃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꼬장꼬장한 아재 아니에요? 들꽃이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 맥락은 뭡니까? 모든 들꽃도 꽃들처럼 아름답고 이름이 없는 꽃들도 아름답다. 이 얘기가 핵심이죠. 또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연세를 거꾸로 하면 세련이죠. 세련. 연세 들수록 세련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무기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SK텔레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세 들수록 내가 세련돼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 있고요. 토마토는 거꾸로 해도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거꾸로 토마토. 이게 좀 점심시간 조금 지나셔서 괜찮은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 중에 김희선이라는 모델 있죠. 김희선 예쁜 모델. 그 친구가 제가 현업에 있을 때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제가 CF로 같이 찍고 학교로 온 친구인데 김희선이가 아주 술을 잘 먹기로
소문이 나 있죠. 예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희선 씨 별명이 토마토입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앞에 계신 젊으신 분들 토마토, 김희선 별명. 왜 토마토일까요? 여기 이 중에서도 별명 토마토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토하고 마시고 또 토한다 그래가지고 토마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거꾸로 해도 토마토고 토마토가 야채인가 과일인가 이것도 애매모호한. 또 뭐 대학에서는 이제 성적 적성, 요즘은 적성이 더 중요한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성적에 맞는 이과들이 향후에도 좋은 대학이고 좋은 과일까라는 부분은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쟁력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아직도 우리 사모님이나 부인이 해주는 반찬에 찬반을 원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이건 싸이가 예능에서 한 말입니다. 싸이의 라이브 공연 가면 거의 죽습니다. 관객들이 몇천 명이 죽는데 왜 죽냐면 싸이는 그 콘서트를 이 공연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공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날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강의할 때, 연구할 때 오늘 내 강의가 마지막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내 열정이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을 거꾸로 하면 막지 마. 또 아까 말씀드린 대구 사투리로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제 실제 사례입니다. 어버이날인데요, 작년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저 집사람이 같이 와 있는데, 최근까지 학교 앞에 16평 아파트에 혼자 살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버이날인데 이 아들놈 두 놈이 카톡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딸이면 아마 카톡으로 카네이션이라 보냈을 텐데 아빠 오늘 어버이날이야, 카톡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 9시, 10시가 돼가는데 제가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2시에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하는구나. 12시 땡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서울 가서 한번 아작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자. 그리고 가면서 이제 막 분노가 머리에서 막 부글부글. 근데 가다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화났다고 가서 화내는 것은 직업병이죠. 너무 창의적이지 않다. 얘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하다가 아이들 선물을 샀습니다. 애들 선물 2개를. 꽃을 산 게 아니라 선물을 사서, 야, 엊그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아주 천진난만하게, 무슨 날이 아빠 생일 아닌데? 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 애들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누라도 하얘졌어요. 그래서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왜?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남편일 수는 있지만 어버이는 못 됐잖아. 그래서 어버이날은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날이니까 나는 앞으로 너희들한테 선물해 줄게. 이놈들이 올해 선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재작년 일인데 작년은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 좀 철이 들었는지 아빠 서울 오시면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올해부터 선물 받기 시작해서 이게 창의성이죠. 화내면 뭐합니까? 때려요? 선물 안 줬다고? 자소서 얘기입니다. 자소서는 혹시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분 있으면 요거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소서를 그냥 식탁 두고요. 여기서 쓰게 하고 본인이 이쪽 가서 한번 읽어보게 시키세요. 근데 이쪽은 너를 뽑는 사장님 자리다 생각하고 여기 네가 쓴 거를 네가 사장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써야 되거든요. 매우 쉬운 방법이에요. 관점 전환. 오늘 좀 있다가 이런 증상이 나올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질문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꼭 끌어내고 말 겁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대 교수들도 질문 못 끌어냅니다. 근데 왜를 고민해 봤어요. 학생들이 왜 질문을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모르는 게 없어서 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끝나고 나가면 따라 나오거든요.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왜 아까 안 했어? 걔들은 왜 그럴까요? 수업 끝났는데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100명이 동시에 째려봅니다. 재수없어. 다 끝났는데 교수님이 잘 보이려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관점만 바꿔주면 돼요. 질문하는 애를 친구들이 좋아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수업을 5분 일찍 끝내고요. 질문 3개 받고 일찍 끝냅니다. 질문 안 해주면 기다립니다. 공강 쉬는 시간 15분 있잖아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때요? 교수님하고 바로 질문해요. 뭐 허접한 질문도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질문해 주는 친구를 매우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질문을 끌어냈어요. 이따가도 아마 하나 정도는 받고 제가 끝날 생각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제가 지난달부터 대학신문에 칼럼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도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학의 경쟁 상대가 꼭 대학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대학의 경쟁 상대가 우리 옆에 있는 전문대학이 아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클릭하셔서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체인지 디벨롭해서 이노벨롭 혁신지원팀이기 때문에 이노벨롭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 얘기입니다. 혹시 대학이 혁신해야 하는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 서류가 혁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미래와 경쟁하고 다른 산업과 경쟁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전문대학과 경쟁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이런 페이퍼를 지금 소장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조금 디벨롭하고 창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기획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자, 요거 마치면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히읗, 시옷, 지읒, 미음이 뭐의 약자일까요? 손 드시면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끝에. 예. 네? 혁신? 혁신 전문인. 너무 몰입하셨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오답.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창의성. 혁신 전문대. 야, 이거 매우 놀라운 발견인데요. 저 그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뭘까요? 히읗, 시옷, 지읒, 미음. 예. 네, 여기 앞에. 예. 예? 회생?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네? 뭐요? 앞 단어가 안 들리는데요? 후속 질문. 85% 왔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가, 나 지금. 예. 네. 예? 죄송한데, 그거 아닙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예, 여기 앞 테이블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힌트 줄게요. 앞자 두 글자는 어디요? 네네. 예. 앞자 두 글자 한글입니다. 예. 뭡니까?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한 50분 더 해야 되겠는데. 예. 아닙니다. 예, 여기. 네? 아닙니다. 야, 큰일. 여기 제일 높으신 분 누구죠? 총장님 안 계신가? 심각한데요, 이거? 나 갑자기 뚜껑 열리려고 그러네. 예. 맞습니다. 혹시 질문. 예,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 받을 시간도 없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하라고 혹시 질문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고 좋은 시간 2박 3일 동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